단순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도 위암과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위암이 가장 무서운 게 80%거든요. 그로 인해서 암이 생기실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높이실 수 있거든요. 의학적으로 영양제들, 각종 영양제들 도움 되시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광명 웰리스 내과 검진센터 대표원장 장민호입니다. 20대 남성분이셨는데요. 평소에 헬스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체격도 엄청 좋으셨어요. 이게 근육도 엄청 많으셨고 몸무게도 거의 한 7, 80kg 되시는 건장한 남성분이셨는데 평소에 소화불량, 속쓰림 있으셨는데 약국에 가시면 겔제제 형태 빨아먹는 약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평소에 그냥 속 쓰릴 때 드시면서 증상 그냥 무심코 넘기셨는데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한 1, 2주 전부터 약 드셔도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오셨거든요. 보통 20대부터 저희가 위내시경을 권고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은 약 드셔도 효과적이지 않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상으로 위내시경 하셨는데 보니까 이미 기수는 초기는 좀 진한 위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소화불량 있는 환자분들 중에 일부 환자분들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약국에서 그냥 소화제 많이 사 드시잖아요. 속 안 좋으실 때 그냥 그렇게 드시고 무심결에 큰 증상 아니겠지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단순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도 위암과 대장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소화불량도 그냥 무심결에 넘기지 마시고요. 평소에 소화불량이 심하시거나 약물로 드셨는데도 소화불량이 계속되시고 속쓰림이 지속되시고 체중 감소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 그러면 꼭 위내시경과 같은 내시경 검사 받아보셔서 암이라든지 이런 질환 때문에 그런 증상 생기는 게 아닌지 꼭 체크해 보신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위암이 가장 무서운 게 무증상이 80%거든요. 나머지 20%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체중 감소 이런 증상들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증상들 있으시면 병원에 서 상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증상이 80%나 되기 때문에 평소에 검진들 주기적으로 꼭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화불량이나 각종 속쓰림 증상 있으시다 그러면 꼭 넘기지 마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추가 검진이라든지 약물 드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꼭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단순 만성 표재성 위염이나 위염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나 각종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반복적인 위염들은 기간이 오래 지나시면 위선종이 되고 위선종은 위암의 전 단계거든요. 위선종을 그대로 드시면 위암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표재성 위염 자체가 위암으로 되는 확률은 떨어지긴 하지만 또 단순 위염 같은 경우에도 증상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검진 주기적으로 하셔서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우리나라는 식습관, 아무래도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 때문에 오시는 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또 검진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보다 검진하시기 워낙 용이하기 때문에 발견율이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가시면 위내시경 한번 하시려고 그러면 가격 자체도 비싸고요. 전문의 자체를 만나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변에 보시면 내과 검진센터들 한 블록마다 몇 군데씩 다 있잖아요. 그리고 기계들도 다 최신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진 자체도 잘 되어 있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도 아무래도 식습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구적인 식습관,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패턴 자체도 문제가 되실 수가 있고요. 각종 스트레스 받으시는 이런 부분들도 대장암이나 각종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식습관 자체가 옛날 분들이랑 다를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서구적인 식습관이라든지 기름진 거라든지 이런 음식들이 많이 드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 패턴들 자체가 대부분 실내 또 생활들을 또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하게 되시면 그런 각종 질환들 잘 생기시고 그로 인해서 대사증후군들이 잘 생기시고 이제 식습관이랑 관련돼 있는 비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첫 번째로 대장암은 증상 없는 게 많기 때문에 무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화불량, 복통, 그 다음에 혈변, 변비, 변이 가늘어진다든지 이런 증상 있으시면 대장암의 신호일 수 있으시니까 꼭 대장 내시경 같은 검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혈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혈변의 가장 많은 원인은 치질이거든요. 그래서 음주하시거나 식습관이 안 좋으시면 변이 딱딱해지는데 그 변이 내려오면서 항문 부위에 상처를 내면 혈변으로 나타나서 붉은 변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대장암도 붉은 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분이 안 되세요. 각종 설사나 변비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되신다 그러면 대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암이 생기실 수 있는 확률을 조금 높이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변 색깔이 좀 회색빛이 돌거나 이렇게 되면 소화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변 색깔이 또 회색빛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변 색깔이 평소에 보시던 거랑 좀 다르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 검사하시는 걸 의료진이랑 꼭 상의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이 암으로 발전되는 이런 이 패턴을 보시면요. 처음엔 정상 대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대장 용종, 그 다음에 대장 선종, 그 다음 대장암 이런 스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대장 용종이나 선종이 대장암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보거든요. 저희가 보통 대장 내시경 검사 주기로 보면 4, 5년 주기로 하시라고 보통 패턴을 말씀드리거든요. 평소에 특별한 증상 없으시더라도 대장 내시경 한 4, 5년 주기로 꼭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구적인 식습관 이렇게 피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서구적인 식습관 전부 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채소 위주의 식단이나 과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양배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채소들 위주로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국 분들 아무래도 국 안 드시면 식사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국 드실 때 소금이나 나트륨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시고요. 국 대신에 건더기를 좀 많이 드시거나 이러면 나트륨 섭취율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식사하실 때 물 드시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실 수는 있기는 한데 과량의 물을 드시면 위산이 분비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드시는 것도 적절하게 반 컵, 한 컵 이 정도 안에서 드시는 건 의미가 있지만 과량의 물을 식사할 때 드시는 것은 소화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식사하실 때 국이나 다른 그런 음식도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음식들 좀 많이 드셨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꼭 운동을 통해서 그런 걸 조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30분 이상 등에 땀나는 정도, 중등도 이상의 이 운동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40대 이상 되시면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주기로 권고 드리고요. 대장 내시경은 4, 5년 주기로 하시라고 꼭 권고를 드리고요. 대신에 대장 내시경 하실 때 이전에 용종을 떼셨거나 이런 병력이 있으셨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 자체는 5년, 4년보다 조금 당기셔서 2년이나 3년 주기로 좀 하시는 걸 보통 권고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식입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장 정결이고요. 위나 대장에 음식물이 남아 있거나 이러면 검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위 내시경 할 때는 그 전날, 검사하기 전날 자정부터 한 8시간 전부터 금식하라고 권고를 드리는데요. 평소에 소화불량이 있으셨거나 위암 수술을 하셨거나 대장암 수술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시간 보통 8시간 권고 드리는데 그거보다 조금 당기셔서 먼저 금식하라고 권고를 드리고요.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장 정결제로 잘 안 비워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3일 전부터 음식 같은 거 가리시라고 권고를 드리는데 하루나 이틀 더 당기셔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저는 권고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미리 당기셔서 음식 조절하시고 장 정결제, 장 비우는 약 드시고 대장 내시경 검사하시는 게 도움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저희가 대장에 큰 질환이 없으셨다 그러면 4년 주기로 이렇게 대장 내시경 권고를 드리는데 그 중간에 대장암이 발견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저희가 중간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환자분들 이전 내시경 사진들이나 결과들을 보면 장 정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장에 있는 각종 선종이나 용종들, 이런 암이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평가 안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장 정결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식사 조절 꼭 중요하시고요.
장정결제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꼭 드시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대 여성 환자분입니다. 정기적으로 40대부터 4년, 5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 차곡차곡 잘 해오신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40대 중반 이후쯤에 검진하셨는데 대장암이 발견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 그 전에 내시경한 사진을 보면 장정결이 좀 안 된 부위에서 당이 제대로 평가 안 되신 환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검사하실 때는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4, 5년 뒤쯤에 하시라 이렇게 권고를 드린 건데 장정결이 제대로 안 돼서 대장암을 놓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정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표준적인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각종 채널 뭐 병원에 가시면 각종 대장암 진단 보조 키트들이 있으세요. 대변에 나오는 암과 관련된 각종 DNA들을 뽑아서 그걸로 인해서 대장암이 있는지 유무를 평가하시는 건데, 그런데 그런 검사들은 정확도가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대장 내시경 하시는 게 너무 힘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대장 정결제를 드시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대장암 보조 키트들을 통해서 대장암 유무를 평가받아 보시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 정결제 같은 거를 드시고 대장 내시경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 안 되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복부 CT라도 꼭 찍어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거든요. 복부 CT를 통해서도 작은 대장 선종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은 안 되지만 대장암이나 이런 질환들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 내시경이고요. 그거라도 안 되시면 대장암 진단 보조 키트나 복부 CT 이런 것들 꼭 찍으셔서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내시경 하러 오실 때 이미 두려워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내시경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내시경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내시경 하실 때 뭐 구역질, 구토라든지 이런 것들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수면을 권고를 드리고요.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 하시게 되면 수면제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뭐 이런 약물들 많이 쓰는데요.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피하고요. 미다졸람 같은 약물로 소량으로 투여해서 고령인 환자분들도 수면 내시경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외래 오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영양제들을 한 10가지 들고 오셔요. 들고 오셔서 이 영양제 꼭 먹어도 돼요? 이 영양제 먹어도 돼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자분께서 이 영양제를 드시고 도움이 되시면 드시라고 권고를 드리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패스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의학적으로 영양제들, 각종 영양제들 도움 되시냐 그러면 물음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의사 입장에서 이 영양제를 꼭 드셔라 말하는 영양제들은 본인한테 도움 되시는 영양제가 본인한테 가장 좋은 영양제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의학적으로 유산균 제제가 그러면 뭐 대장암 예방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100% 된다고 보고된 리포트는 없는데요. 일부 리포트들 중에서 유산균 제제를 드시면 대장암이 생기는 확률을 좀 줄인다 이런 리포트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뭐 가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검사하셨는데 뭐 위나 대장은 괜찮은데 소화불량, 가스차고, 복부불편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유산균 제제를 드시면 좀 도움이 되시거든요. 가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증상이 없으시다 그러면 대장암 생기는 확률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제제가 직접적으로 대장암과 뭐 위암이나 이런 각종 암과 관련돼 있나 이런 리포트를 보면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말씀드리긴 좀 애매모호한데 좀 도움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국가검진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가검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혈액검사들, 빈혈, 당뇨, 콜레스테롤, 간 수치, 콩팥 수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40대 이상 환자분들에서 2년 주기로 꼭 한번 권고 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장 내시경은 4, 5년 주기로 꼭 하시는 걸 권고 드리고요. 상복부 초음파, 간, 담낭, 췌장 이런 걸 보는 초음파가 보통 40대 이후 2년 주기로 꼭 권고를 드리거든요.
40대 이후는 무증상 질환들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혈액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상복부 초음파 이런 것들 꼭 한 번은 해보시는 게 도움 되시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는데요. 검진센터 가시면 제일 많이 하는 게 PET-CT. PET-CT 같은 경우에는 암이 진단된 환자분들에 있어서 병기를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지 굳이 PET-CT는 과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사선도 많이 쬐거든요. 두 번째는 머리 MRI들 많이 찍으시는데요. 머리 MRI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지럼증, 두통 이런 신경학적 증상 있으시면 뇌경색, 뇌졸중 이런 질환들 찾는 데 의미가 있는데 머리 MRI도 좀 과한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대신에 머리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뇌동맥류 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증상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 MRA 정도는 한번 찍으셔서 평가받아 보시는 건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 각종 보조 진단 키트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100% 검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정결제 드시는 게 큰 무리가 없으시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가검진에 위내시경 위장 조영술이라는 검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위장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위내시경이 검사들이 여의치 않을 때 많이 하던 방법들인데 이런 위장 조영술은 100% 정확한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내시경 기계를 삼키거나 이런 게 힘드신 분들이 아니다 그러면 위내시경 하시는 걸 꼭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같은 경우에는 각종 검진하실 때 폐기능 검사라고 많이 하실 거예요. 평소에 흉통, 호흡곤란, 가족력 이런 게 없으시다 그러면 폐기능 검사하시면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시거든요. 폐기능 검사도 특별한 병력 없으시다 그러면 과한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내시경을 시작한 지 지금 10년 차거든요.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에서 일정 기간에 소화기 관련된 트레이닝, 내시경 포함해서요. 그런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면 그만큼 내시경 할 때 각종 질환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고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검진센터 내과 가시면 여러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 다 잘하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왕이면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이 있는 선생님들, 경험 있는 선생님들 쪽에 내시경 받으셔서 정확한 검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소화기 내과를 전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나 대장, 그다음에 각종 간, 담낭, 췌장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에 있어서 환자분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병원에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문턱이 좀 높을 수도 있고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라는 말이 있듯이 건강검진 주기적으로 하시면서 꼭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기본적인 혈액검사 같은 걸 하셔서 건강을 챙기시는 게 꼭 중요하겠습니다.